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민 학살 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거창 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유아 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교육청도 내년부터 놀이 중심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놀이 중심 교육을 현장에 적용합니다. 소설 토지의 고장 하동 악양에서는 대봉감 추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 섬진강변 평사리에서는 악양 대봉감 축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살 박모 씨. CCTV를 통해 확인한 폭행 횟수만 72차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폭행이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말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내용을 검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서는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참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80살 할아버지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의 한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병원 승강기를 타기 위해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유리문을 부수고 승강기 쪽으로 돌진합니다. 승강기 앞에 놓여있던 안내판이 튕겨나가고 놀란 남자는 그대로 엎드려 한동안 일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80살 강모 할아버지가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가려다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좀 당황하셔서 한 번 더 밟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이렇게 돌진을 해버렸거든요. 병원으로 돌진한 승용차는 유리문을 파손하고 승강기까지 이렇게 덮친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승강기 안에 있다가 그대로 갇힌 병원 직원은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출했습니다. 운전자 강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8,600여 건에서 2017년 13,000여 건으로 5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신체적 노화로 지각 능력이 저하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해 한 해 27만 명이 반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7천여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거창 사건과 산청 함양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같은 군부대가 자행한 양민 학살 사건인데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회 사이의 갈등도 특별법 제정이 미뤄진 원인이었는데 두 유족회가 배상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묘비를 어루만지는 한계순 씨. 가족 6명이 국군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큰어머니, 오빠, 고모 2명, 그리고 6명입니다. 1951년 정월 초 이튿날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통비분자로 몰려 희생된 산청과 함양 주민 705명의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이 부대는 이틀 뒤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해 719명의 양민을 무참히 사살합니다. 두 사건은 동일 사건이지만
배상특별법안을 놓고는 두 유족회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국가의 위법 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창 사건부터 우선 제정하자 동일 사건인 산청 함양 사건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사건의 배상특별법에 대해 재정 부담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생겨난 갈등입니다. 결국 17대 국회부터 특별법안은 따로따로 제출됐고 모두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현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2건. 두 유족회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이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법안을 병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야당에서도 힘을 써주신다 했기 때문에 어찌되든 간에 우리 원을 풀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67년, 70년입니다. 70년인데 이 세월이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두 유족회가 하나의 법안에 합의한 만큼 배상특별법 제정 여부는 오롯이 국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의 등록 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경남의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15%인 43개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에 등록하는 등 전국 평균 참여율이 30.9%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학교로 유아 모집 일정은 오는 6일까지 우선 모집,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일반 모집 순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유아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히면서 놀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내년부터 놀이 중심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놀이 중심 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올해 7살 된 유치원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범준이 고추밭에 숨었네. 나오세요. 범준이 1번으로 찾았다. 이번엔 솔잎을 활용해 운동장 바닥에 그림 그리기. 나무 자동차 하나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친구를 위한 작은 자동차 길도 만듭니다.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놀이를 하며 사물의 특성과 이치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 능력, 사회성을 기르는 놀이 교육의 모습입니다. 사물을 통해서 만지고 느끼고 그 속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이 가미된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 개인의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2020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경남교육청도 내년부터 놀이 중심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고 방과 후 과정에도 놀이 중심 교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유치원 수업 나눔 축제를 열어 놀이 중심 교육 방식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중심에 유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놀이라면 그게 유치원에서의 수업 혁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에게 놀이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놀이를 통한 수업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소설 토지의 고장 하동 악양에서는 늦가을 맞아 대봉감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또 이번 주말 섬진강변 평사리에서는 악양 대봉감 축제가 열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악양면 대충마을, 산 비탈에 조성된 과수원에 주황색 대봉감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본격적인 대봉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저온 피해로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었지만 가을철 비가 적게 오고 햇살이 좋아 당도가 높습니다. 올해 품질은 좀 색깔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가을에 지금 햇살이 좋잖아요. 그래서 당도라든지 맛은 아주 뛰어납니다. 하동 악양에서 생산되는 대봉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23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일대는 분지형 지형으로 지리산 자락의 청정 공기와 일급수 섬진강의 맑은 자연이 키웁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대봉감 성숙기에 일교차가 커서 감칠맛 나는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의 대봉감이 생산됩니다. 악양면 200여 헥타르에서
3,000톤의 대봉감이 생산돼 생가와 곶감, 말랭이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곶감 나가고 감말랭이도 나가고 감말랭이가 요새 대세라서 하도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봉감 수확철을 맞아 섬진강변 화동평사리 공원에서는 대봉감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축제 시작 20년을 기념해 크기별, 무게별로 선별된 대봉감이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빨갛게 익은 대봉감이 소설 토지의 고장 악양으로 가을 나들이 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분위기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경남 창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업박람회에는 우수 창업기업의 제품 전시와 전문 투자자의 상담 등 기술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도내 4개의 우수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3억 8천만 원의 투자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경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2.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고 낮을수록 비관적이란 의미인데 경남은 전국 평균 소비자 심리지수 99.5보다 6.6포인트 낮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향호 내동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달 22일 1,600셀에서 29일에는 3,000셀을 넘었다며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진향호 유역에 최근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남조류가 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1,000개를 넘으면 발령됩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가위바위보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A 교사의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A 교사를 3개월간 보직과 담임, 수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59톤급 기선 저인만어성이 침몰됐습니다. 침수가 시작되자 구명벌에 뛰어든 승선원 10명은 인근 선단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상 오염 차단과 오염 확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 선박이 갑자기 침몰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독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과 어린이는 이달 안에 접종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에서 4주가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안에 접종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의 60.6%, 어르신은 80.6%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8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유로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화물차의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소폭 확대했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되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2019년과 2020년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는 문화재와 관리 능력이 없는 문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엔 문화재 관련 비영리 법인과 사회적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이 나라 도움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하동, 산청, 함양, 구례 등 영후남 7개 시군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지난 2008년 설립돼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가야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야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해 도시락을 유료 주문하면 주민들이 만든 업체가 예약 시간에 탐방로 입구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늘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카이, 산업기술시험원, 진주시 관계자들은 중형위성 사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뒤 중형위성 조립공장의 진주 유치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진주시가 열린 어린이집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고 보육 프로그램에 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 24곳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20곳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으며 1년 동안 운영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 고전면 주민들이 오늘 하동군청 앞에서 대규모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를 지으면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생활 불편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하동군에는 고전면 성편리 야산에 지상 1, 2층 규모의 돈사 6동을 건립하는 건축 허가가 신청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주택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8분쯤 양산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화장실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느냐고 접근해 집으로 함께 간 뒤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